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부모님 집 전세살이, 자차는 있었고 모아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다. 빚도 없었다. 그냥 그때그때 벌고 그때그때 쓰는 평범한 월급쟁이. 딱히 부자도 아니고 빈털터리도 아닌 그런 사람. 2021년 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처음엔 가볍게 배트맨 토토에 발을 들였다. 정확한 계기는 없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에 대한 열등감, 주식 코인으로 돈 번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나만 제자리라는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쌓여 있었다. 처음 몇 달은 가볍게 했다. 일주일에 100만 원 쓰면 8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익. 딱히 잘하지도 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소소하게 재미 본다는 느낌으로 넘어갔었다. 그런데 여름이 되고 사설 사이트를 처음 접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그곳엔 스포츠 토토만 있는 게 아니었다. 파워볼, 사다리, 미니게임들이 있었고 나는 파워볼에 빠져들었다. 첫 월급 새우 350만 원. 그걸 딱 하루 단 5시간 만에 전부 잃었다. 부모님 용돈, 통신비, 카드값, 차량보험 다 빠져나가야 할 돈인데 그날 그대로 바닥을 쳤다. 그리고 처음 대출이란 걸 알아봤다. 1금융은 막혀 있었고 2금융에서 4천만 원을 빌렸다. 단타로 치고 빠지면 된다. 오래 할수록 잃는다 같은 기괴하게 합리적인 척하는 생각들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했고 그 사이에 내 뇌는 완전히 도박에 절여졌다. 그리고 예상대로 4천만 원도 날렸다. 그 뒤로 대부업체 2건, 차량 담보 대출, 신용카드 장기카드론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다.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고 빚이 2억 원을 넘겼다. 그제야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나가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셨다.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행히 변호사를 잘 만나 5년간 갚는 조건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도박 중독 상태였다. 회생 중에도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에 3천만 원을 또 잃었고 변제금을 못 내 개인회생은 폐지. 그 뒤 몇 달간의 지옥 같은 독촉을 버티다 개인 워크아웃으로 넘어갔다. 워크아웃으로 간신히 숨은 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도박의 환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회사에선 근태 문제로 임원진 회의에까지 회부될 지경이었다. 거울 속 내 몰골은 반쯤 나간 정신처럼 생겨 없었고 부모님의 눈빛은 늘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나는 또 한 번 나락으로 기어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아프다, 생활비가 급하다며 거짓으로 돈을 빌렸다. 그동안 쌓아온 성실한 직장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약 20명에게 총 4천만 원을 빌렸다. 처음엔 갚고 또 빌리는 식으로 돌려막았지만 결국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소문은 회사 안팎으로 퍼졌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누가 뭐라 하진 않았지만 다들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사 동기들끼리 점심시간에 자연스레 모이던 자리에도 내가 가면 하나둘 핸드폰 핑계로 빠져나갔고 동네 친구들 모임에도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늘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사채에 손을 댔다. 사채는 받은 만큼 갚는 게 아니라 30 빌리면 일주일 뒤에 50 갚는 미친 구조다. 나는 이걸 또 여러 군데서 돌렸고 결국 사채로 사채를 막는 지옥에 빠졌다. 한쪽에서 겨우 맞춘 상환 계획이 다른 곳에 갚을 돈에 밀려 무너졌고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 독촉 전화가 울렸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전원을 꺼버리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현실은 더 피폐해졌다. 워크아웃으로 처리되는 건 신용대출뿐. 지인빚 1,500만 원, 사채 1,000만 원은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침대에서 조용히 유서를 쓰고 있었다. 저는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 형태일 뿐이고 이만 떠나겠습니다. 세세하게 썼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 남은 빚 리스트, 지인별 금액 정리까지. 죽은 후 누가 보든 정리는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큰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때 들려준 얘기가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 예전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노름빚을 갚아준 적이 있었고 그 은혜를 이제 갚겠다고 하셨다. 한 번은 나도 내 아빠한테 이렇게 살려줬었다. 그렇게 큰아버지가 1차로 지인 빚을 정리해줬고 아버지까지 보태서 사채까지도 정리되었다.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나는 이미 사람 구실 못할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로 심장이 있는 인간처럼 울었다. 그 눈물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로 다시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했다. 도박 중독 상담이라는 문구가 처음에는 참 낯설고 무서웠다.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 창피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했던 건 이제 진짜 끝내자 는 마음이었다. 센터 문을 열고 상담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손이 가요. 도와주세요. 상담사는 놀라지도 책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말했다. 잘 오셨어요. 처음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치료센터를 다녔다. 습관적으로 켜던 도박 사이트와 라이브 스코어 대신 상담 일정을 체크하고 도박 관련 심리 교육 영상을 보며 왜 나는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를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임원진 면담이 있었다. 이제 나를 자를지 말지 논의 중이었고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변제는 끝났고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 깎은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가 걸어온 경로를 다 알게 된 상사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진짜 끝이야. 알지?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서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업무에 대해선 누구보다 꼼꼼히 철저히 준비했고 소소한 사무일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남는 월급은 대부분 워크아웃 변제금 월 150만 원에 들어갔다. 부모님께도 생활비 일부는 계속 보내고 있다. 나에게 남는 진짜 용돈은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수준. 예전이라면 그게 뭐야 했을 금액이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코인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친한 친구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하다. 요즘은 퇴근하고 동네 뒷산 산책도 하고 살찐 몸을 다시 가꿔보겠다며 헬스와 식단 관리도 시작했다. 도박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내 인생의 평범한 하루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진짜 사람처럼 살고 있다. 도박의 수익 대신 땀의 소득을 다시 기억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내가 바닥에서 살아 돌아온 가장 큰 증거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배트맨 들어가서 딱 5천 원만 심심풀이로 해볼까?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지운다. 그 5천 원이 다시 500만 원, 5천만 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안다. 절대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덜 벌고 덜 소비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걸 느끼고 있다. 예전에는 수백, 수천이 통장을 오가도 공허했다. 지금은 3천 원짜리 커피 한 잔, 1시간 산책, 친구와의 짧은 대화, 그 모든 게 나를 숨쉬게 해준다. 진짜 후회되는 게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돈을 잃은 것이 아니다. 진짜 후회되는 건 내 시간을 태워버린 것이다.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다. 내 감정, 인간관계, 정신력,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깡그리 태워 없애는 행위였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내 통장엔 빚이 남아있고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있고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제정신으로 사는 중이다. 요즘엔 부쩍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많은 이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 본성은 안 변한다. 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고칠 수 있다. 아주 천천히 무섭게 반성하고 각성하면 그게 누구든 얼마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도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나는 절대 예외가 아니다.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내가 건 그 한 판은 결국 내 인생 전체를 걸게 된다. 나는 한때 2억 넘게 잃고 모든 관계를 잃고 존재 자체가 무너졌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나고 있다. 돈도 중요하지만 존엄성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군가의 말처럼 조용하고 길었으면 좋겠다. 자극 없는 하루가 나에겐 가장 값진 하루다. 웃으며 퇴근하고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도박에 절여졌던 과거의 나로선 상상도 못할 기적이다.